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벌어진 많은 논란 속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 구단 공식 방송과 함께 와이드 인터뷰를 진행하며 진솔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지 못한 대회 결과는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후배 선수들과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나마 드러낸 인터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정확한 생각을 왜곡 없이 파악하기 위해서 발언의 풀버전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로 돌아간 손흥민 선수 이미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토트넘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바로 이번 주말이죠. 2월 18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울버햄튼과의 맞대결 황희찬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의 주선으로 한국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도 진행했지만 토트넘의 구단 공식 방송인 스퍼스 플레이와도 이례적인 와이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런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의 경기라든지 코리안 더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고 또 토트넘 구단 방송과의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나온 인터뷰의 이제 질문과 답변 속에서는 주장으로서 팀에 대한 이야기, 그 본인의 축구에 대한 생각과 본인의 최근 아시안컵 이후 심경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졌던 논란과 연결지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들, 질문과 답변 모두 왜곡 없이 풀버전으로 영문을 듣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퍼스 플레이의 진행자가 이야기합니다. 소니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면서 연신 고맙다라는 땡큐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와서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던 상황이 영국 내에서도 많은 매체들의 디테일한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사실 이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영국의 최대 대중지 타블로이드지인 더선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인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가 선수 측근, 이제 이게 손흥민 선수 쪽의 측근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서 아시안컵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독점 보도까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만의 스타, 아시아만의 스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영국 현지와 전 세계 유럽 팬들이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들, 돌아와서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인데 손흥민 선수도 조금 이제 웃으면서 돌아와서 정말 좋죠 라고 하면서 특히 지난 주말 경기 결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본인이 후반전에 출전해서 교체로 들어가서 결승골, 역전골을 어시스트했던 그 결과 덕분에 더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 많은 그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반기는 모습들도 감동적이었는데 스퍼스 플레이의 진행자가 또 물어봅니다. 선수로서 가장 대단했던 리셉션, 환영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난번 홈 경기 어땠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많은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아왔던 손흥민 선수지만 이번만큼은 아마도 이 팬들도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왔을 때 그 상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이에 대해서 정말 대단했어요. 우선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잖아요. 즉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몸을 풀고 나오는 상황에서 팬들이 이렇게 좀 이제 따뜻한 마음과 좀 반기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웜업을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몸을 풀기 시작했을 뿐인데도 모두가 박수를 쳐주셨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환영,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은 것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한 감정, 인크레더블한 감정, 어메이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좀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의 직장이자 실질적인 집이 지금은 런던이고 북런던이고 토트넘의 홈 경기, 토트넘의 훈련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토트넘에서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는 본인의 커리어에서 또 우승이라는 야망을 노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팀들에 대한 이적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사실은 맨유가 토트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고 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포지션에 젊은 스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
추진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나 여지나 뭐 그런 옵션이 많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이 또 충분히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런 야망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겠느냐, 마음 편히 즐겁게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집이라는 느낌이라는 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에스페셜리라고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환대를 받은 것은 정말 제게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대표팀 차출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복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홈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일들이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또 힘든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대가 더욱더 뭉클하게 따뜻하게 나에게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스퍼스 플레이의 진행자가, 보통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 선수로서 벤치에서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 조금 위얼드, 이상했을 것 같은데 색다른 경험 아니었나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관중들로부터 단독으로 환호를 받는 이런 일들 색다르지 않은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발 출전할 때는 다 같이 들어오니까 나만을 위한 환호가 아닌데, 교체로 나올 때는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를 향한 환호가 관중석 전체에서 쏟아지는 거니까 그 느낌이 어떻냐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요. 사실 조금 이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물론 토트넘 커리어라든지 뭐 대부분의 프로 커리어에서 선발 출전하던 선수인 것은 맞지만 뭐 교체로도 아예 나온 경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농담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제가 교체 선수로 나와서 해트트릭을 했던 그 레스터 시티전이죠, 그 경기 잊으신 건가요?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도 교체로 나와서 환대 받았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교체로 나와서 해트트릭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흔히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라고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팀에서 또 골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들어갔고, 나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결과를 바꿔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들어갔고, 그때 우리 팬들,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바로 등 뒤에 우리 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결과를 바꾸자, 이기러 가자, 뭐 이런 기운을 느꼈고 정말 대단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팬들의 성원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역전승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팬들의 이러한 응원과 지지가 정말 큰 역할이 됐다,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뭐 이런 전술뿐 아니라 팬들이 보내주는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야기해주고 강조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팬들의 응원이 얼마나 본인에게 힘이 되는지를 보답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다시 스퍼스 패밀리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토트넘은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다, 동료 선수들 물론이고 팬들까지도 나의 가족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훈련장에서부터 많은 동료 선수들이 반가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뭐 언제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후배 선수들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많은 선수들과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많은 비하인드 씬이라든지 토트넘 구단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어 왔었지만, 최근에 불거졌던 분명히 한국 대표팀에서의 그런 이 내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 느낌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정말 좋았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복귀해서 토트넘 선수들과 훈련장에서 보여줬던 또 모습도 스퍼스 플레이에서 편집해서 보내줬는데요. 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정말 그리웠어요 라고 하면서, 올 시즌 개막 후 6-7개월 가까이를 함께 훈련하면서 올 시즌을 준비해 왔지만 저에겐 또 개인적으로 이 대표팀의 일정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잠깐 떠나와야 했는데 이 아시안컵이 사실은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표팀은 저에게 또 다른 반쪽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대표팀에 또 갔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했고, 너무나 이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저에게 필요했던 큰 허그, 빅 허그, 아주 큰 위안을 토트넘의 동료들이 해줬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저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줬습니다. 웰커밍 허그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반겨줬고 또 기운을 차리게 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생애 가장 힘든, 정말 터피스트라는 최상급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가장 힘든 한 주였지만 팀 동료들과 팬 여러분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등 모든 분들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다시 긍정적인 소니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본인이 물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대표팀 내에서 겪었던 일들, 심적인 그런 마음고생 등이 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따뜻한 분위기에 토트넘 내에서 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을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인터뷰에서 굳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손흥민 선수가 강조하고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어진 질문이 이제
이제 그런 거예요. 스포츠 플레이의 진행자가 정말 좋은 그룹 아닌가요? 토트넘 선수단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팀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메이징한 그룹이죠 라고 하면서 아직 어린 선수들이지만 경기장에서는 헌터스, 사냥꾼 같습니다. 피치 밖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들 같지만요,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정말 따뜻한 심장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은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선수들, 그리고 대단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입니다. 그래서 환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가장 좋은 순간이 이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가장 most favorite이라는 표현도 썼고, 사실 토트넘 내에서도 정말 어린 선수들로 리빌딩이 되고 있는데 경기장 밖에서는 아이들 같지만 경기를 한 때는 사냥꾼 같고 정말 전투적이고 전사다. 거기에다가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꼭 뭐 대표팀 선수들이 인성이 안 좋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여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글을 통해 저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판단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단지 뭐 선수들이 뭐 대들었다,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어했던 것은 실력적인 면도 있고, 그 실력 플러스 그런 태도의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목된 선수들이 타협을 했다, 태도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아쉽다라는 거죠.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서 나왔던 것도 그와 비슷한 얘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좀 아쉬워했던 것은 나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선수들이 이 아시안컵에 대해 간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에 대한 그런 손흥민 선수의 반응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라든지 젊은 선수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디 애슬레틱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뭐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몇몇 후배 선수들과 불화가 있다거나 팀 내부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밝고 재미있고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쾌활한 선수지만 또 혹독하게 이제 쓴소리를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쓴소리가 조금 일부 어린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에게는 힘들게 다가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몇몇 선수들과는 경기적으로는 좋지만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좀 아주 끈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랫동안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토트넘에서나 좀 이제 토트넘까지 올 수 있는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들은 거의 다 이런 강한 욕심과 좀 이제 헌신과 굉장히 강력한, 이제 경기장 밖에서는 웃고 떠들고 재밌게 노는 건 노는 건데,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정말로 그 강력한 모습, 정말로 이제 몰입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미진한 선수들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굉장히 좀 거친 언사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일부 선수들이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알아서 잘한다면 지금 토트넘의 선수들처럼 나이를 떠나서 태도와 이제 실력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몰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인터뷰를 통해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어서 주장으로서, 선수로서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이 또 인상적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네 100%죠 라고 하면서 퍼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라면 모두가 훌륭합니다. 실력은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정도면 다 뛰어나다. 하지만 사람으로선 각자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 토트넘 선수단의 주장을 맡는 것은 제게는 굉장히 이지잡, 정말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별로 매니징할 일이 없습니다. 다룰 일이 없고 내가 뭔가 끼어들어서 간섭할 일이 없다. 모두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이 웃고 지내고 그게 전부다. 라커룸에서나 경기장에서나 훈련장에서나 짐에서나 모두 재미있게 지내고 또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선수단에 함께 지내는 건 정말 저에게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대표팀의 이 규율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됐던 대표팀의 감독 선임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도록 감독이 너무 기강을 안 잡고 규율을 안 잡다 보니까, 이게 뭐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명하복이라든지 선배의 말을 후배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선배가 옳은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강과 규율과 질서라는 게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에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대표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본인은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한 반응이 또 본인이 원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은 화가 났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 느끼는 온도가 다르고, 또 이 젊은 선수들이나 후배 선수들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그 어떤 쓴소리와 조금은 이제 좀 가혹한 뭐 다그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축구를 잘하고 대표팀이 이기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나간 것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부분들, 결국엔 이게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이런 면들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만들어줬다면, 좀 이제 다뤄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물론 주장으로서도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하는 건 맞지만 이걸 거의 혼자 손흥민 선수만 하다 보니까 마치 손흥민 선수만 잔소리만 하고 욕하고 꼰대가 되고 이런 느낌으로 몰아갔던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 사건이 발생한 것뿐 아니라 그 사건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표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고생을 언급하는 것을 이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이제 차출됐던 6주 사이에 어떤 게 달라졌나요? 돌아왔더니 뭐가 바뀌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바뀐 것은 1월 이적 시장에 2명의 선수가 합류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고신이 왔는데, 티모 베르너는 역시 독일어로 함께 대화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원래 영어보다 독일어를 더 잘 썼었죠. 고등학교 때 독일로 넘어가서 꽤 오랜 시간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왔고 이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뛰면서 영어도 완전히 뭐 능숙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베르너 역시 물론 첼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어가 훨씬 더 편한 선수이기 때문에 베르너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또한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대표팀의 피지오테라피스트 중에 베르너의 친구가 있어서 대표팀에 있으면서도 토트넘에서 베르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드라고신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커서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사람 좋더라. 게다가 전사 같다. 매일 싸우길 원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원한다. 현재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표팀에 간 기간 동안 물론 대표팀 일정에 굉장히 집중했겠지만 또 토트넘의 경기를 TV로 보지 않았느냐, 거의 팬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TV로 경기를 보는 이들이 선수들을 판단하고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이런 지적과 이런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멘트인데요. 저는 이번 인터뷰에서 대표팀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으로서의 생각보다도 요 발언, TV로 경기를 봤을 때의 생각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코멘트가 너무나 좋았어요. 요 부분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몽 같았죠? 모든 경기를 다 봤습니다. 번리전에 페드로 포로가 넣었던 골은 대단했고 맨시티, 맨유, 브렌트포드전, 에버튼전 등 모든 경기를 다 봤는데요.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모든 행동에,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에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흥분되기도 했지만 패닉에 빠졌던 적도 있었죠. 우리가 실점했을 때는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또 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중요한 팬들인지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추가 질문이, 호텔에서 혼자 경기 보신 거죠? 축구팬 소니는 어떤 유형인가요? 열렬하게 응원하면서 보냐, 흥분하면서 보냐 했는데 저는 굉장히 캄했습니다.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 저는 피치 위에서 경기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면 피치 위에서 경기를 뛸 때보다 더 좋은 앵글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봅니다. 흥분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치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 왜 그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모두가 다 다른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수마다 보이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TV를 볼 때 더 좋은 각도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경기 중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TV로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도 차분하게 경기를 본다. 우리가 실점을 하더라도 다시 득점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보고 또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지켜봤다는 말을 통해서 내가 밖에서 경기를 본다고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저기 힘들겠구나, 해낼 수 있다, 이랬겠구나, 이해하면서 봤다라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좀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이제 대표팀에 간 사이에 브레넌 존슨과 히샬리송이 굉장히 스텝업을 했다,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브레넌 존슨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이 떠나자마자 득점을 한 것에 대해서 브레넌은 환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환상적인 선수고 대단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레넌 존슨과 저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아직 어린 선수죠. 저와 브레넌 존슨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포지션도 같기 때문에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브레넌 존슨이 웨일스 대표팀과 토트넘을 위한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늘 제게 뭘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정말 뛰어난 유망주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내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고 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히샬리송도 대단한 득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은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또한 욕심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히샬리송은 골든부트를 수상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팀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샬리송도 힘든 한 해를 보내기도 했었고 좌절감을 느꼈던 때도 있지만 그는 브라질의 넘버9 공격수잖아요. 브라질의 9번 선수라면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퀄리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브라질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히샬리송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해결했고, 나 역시 그런 몸 상태의 문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스텝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나 역시 팀 동료로서 가능한 많이 돕고 싶다. 히샬리송이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나 역시 돕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히샬리송이 본인이 없는 기간에 넣었던 최고의 골을 물어보자 에버튼전에 넣은 두 번째 골을 얘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골이었죠. 감차로 구석을 상단으로 찔러 넣었던 골인데 그 자리는 제가 득점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슈팅하는 걸 저도 좋아하고, 또 에버튼전 선제골인 왼발 슈팅도 좋았고, 그 골은 데스티니 우도기의 패스가 완벽했던 게 아닌데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좋은 골이었고, 또 자신의 약발인 왼발인데도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잘 마무리했다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본인이 없는 동안 나왔던 토트넘의 가장 좋았던 골은 페드로 포로의 원더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저는 뭐 누군가가 악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많은 보도, 또 저희도 소개했던 그 정보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주먹질을 했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을 때 주먹질로 맞대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의 이전 영상에서 이제 독점 정보로 소개해드린 대로 또 이강인 측의 대리인, 이강인 선수의 공식 대리인인 K10의 김현준 이사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컨펌한 대로 주먹질은 없었다. 멱살이 잡혔을 때 뿌리쳤던 것이 이 목격자들로 인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그 상황을 또 정신없던 와중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아니다. 본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언쟁을 벌였던 것, 본인이 손흥민 선수의 얘기에 대해서 대꾸를 했던 것, 말대꾸를 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주먹질을 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하극상이잖아요. 그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잘못했다, 주장에게 그런 대표팀의 중요한 시점에 주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꾸를 했던 것, 반발을 했던 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거의 지금 뭐 페류나에 가깝게 정말 대표팀을 다신 쪄서야 안 되는, 매장대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또 이강인 선수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의 아픈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잘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또 이 인터뷰가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저희도 확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환영 인사를 해준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냐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환대에 대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토트넘 선수로 뛰는 동안 팬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자랑스러울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한 응원을 해주셔서, 그리고 저를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라면서 정말 감동의 멘트를 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또 하루빨리 이강인 선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제 몸 상태를 추스리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상황이 조금 이제 잘 좀 이제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2월 18일 0시에 울버햄튼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다행히도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밝혔기 때문에 손흥민, 황희찬의 선발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아쉬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도기 선수와 포로 선수 두 명의 주전 풀백이 이번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우도기는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 빠지지만, 포로는 앞으로 몇 주간 빠질 정도로 좀 큰 부상이라고 하고요. 프레이저 포스터 후보 골키퍼,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죠. 이 골키퍼가 훈련 중에 또 큰 부상을 당하면서 몇 달간 빠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이 부상의 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고, 또 메디슨도 회복을 했고, 또 영입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드라고신의 출전 여부도 기대가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앞으로 한국 축구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소식, 독점적인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